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에 할애를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잠을 자는 침실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자면서 가위에 눌린다던가 아니면 아무리 오랜 시간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 몸이 좀 쇠약해진다던가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잠자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특별히 잠자는 공간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첫 번째 침실 풍수 비방법, 두 번째 0세부터 80세까지 나이대별로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 세 번째 개인이나 부부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침실 인테리어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본명공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물과 건강운을 가득 가져다주는 침실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보시죠. 침실 풍수 비방법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문을 딱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발바닥이 보이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운에 발바닥을 먼저 치게 되면 우리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대를 옮길 수가 없어. 그 방에 그 발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럴 때에는 발바닥 높이만큼의 이런 가림막을 하나 딱 가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잠자는 머리 방향을 이렇게 창문 쪽으로밖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창문에 암막 커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림막으로 완벽하게 차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잠자는 동안 좋은 기운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질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방에 개수대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그럴 땐 꼭 가림막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확장한 발코니 부분인데요. 여러분, 집 내부와 외부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발코니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그냥 방과 부분이 따로 없고 바로 외벽이 내 방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깥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기운이 걸러짐 없이 나한테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머리를 대거나 그쪽에 몸을 대고 자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 그럴 때는 그쪽 벽에 이렇게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셔서 좀 외부와 딱 차단을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방에 굉장히 환하고 큰 조명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방 안은 약간 은은하고 그 다음에 아늑하고 이런 불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잠잘 때 여러분들 조금 잘 때 편안하지가 않아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벽 쪽으로 딱 비추는 코너등이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등 있죠. 예. 무드등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딱 켜놓고 주무시면 포근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실의 거울인데요. 여러분, 거울이 옷장을 딱 열면 안에서 내가 옷을 입고 보는 그런 거울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방 안에 이렇게 작은 거울, 화장대 거울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방 안 어느 한 면 전체 또는 농문 전체가 거울인 그런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워서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을 때 내 잠자는 모습이 거울에 딱 비추는 거야. 그건 또 다른 내가 하나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잠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쁜 꿈을 꾸는 그런 잠자리를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그러면 그 거울은 좀 이렇게 가려주셔야 돼. 예를 들어 가림막으로 살짝 가려주셔도 되고 예쁜 시트지로 거울을 딱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누워서 머리 두는 부분에 이렇게 큰 서화 액자나 조형물을 설치해 두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에 눌려서 내 잠자리가 편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거실이나 아니면 현관 쪽에 갖다 놓으시고, 그러지 않고 꼭 내 방에 두고 싶다 할 경우에는 누웠을 때 옆면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침실의 벽지인데요. 사실 이 벽지는 2, 3년에 한 번씩 도배를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한쪽 면만이라도
나한테 좋은 색상으로 좀 해주셔야 돼. 뭐냐면 내가 특히 머리를 두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각자 그 방을 쓰는 사람의 본명궁에 맞는 나를 생해주는 그런 색상으로 도배를 딱 해주시면 잠자리도 편안하고 내가 자고 나면 개운해서 그 다음날 활기차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그럼 맞는 색상이 뭔가 그거는 영상 뒷부분에 저희가 다 준비해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창문으로 봤을 때 상대편 건물의 모서리살, 그걸 격각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충살, 어떤 거냐면 전봇대, 뭐 묘지, 아니면 바위로만 둘러싸인 산, 뭐 이렇게 보이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한테 나쁜 기운을 방으로 바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이 절대 좋은 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쪽 창문 방향에 분수대나 아니면 수반, 그리고 반사거울로 비방을 해주시는 건데, 자, 분수대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사거울은 아크릴로 된 거울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쪽 나쁜 쪽이 비치게 바깥에다 딱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회두국자표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회두국자표에 의한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우리가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그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를 쓸 때도 그쪽 방향으로는 절대 머리를 두지 않고 시신을 딱 모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회두국자표를 보실까요? 이 회두국자표는요, 본명궁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의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연도를 보면요, 1929년생, 1938년생, 1947년생, 1956년생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2007년생, 2016년생까지입니다. 이분들은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북동쪽으로 머리 두고 주무시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은요, 1927년생, 1936년생, 1945년생, 1954년생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2005년생, 2014년생까지 이분들은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북동 방향 그러면 북쪽과 동쪽 두 군데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북쪽과 동쪽의 가운데 방향이거든요. 자, 우리는 총 8방향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그 사이에 북서쪽, 북동쪽, 남서쪽, 남동쪽 이렇게 해서 총 8방향이 있는데요. 그 8방향 가운데서 북동쪽은 북쪽과 동쪽에 있는 사이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복 받으신 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무관함 이렇게 써 있죠. 이분들은 정말 내가 복 받았음 이렇게 써놓으려다가 무관함으로 썼습니다. 자, 1924년생, 1933년생, 1942년생, 1951년생 쭉쭉쭉 내려와서 2011년생, 올해 태어난 2020년생까지 이분들은 머리를 절대 두면 안 되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머리를 두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경우는요, 한 침대에서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이 회두국자표를 제가 올려드리고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는 자는 방향이 다른데 서로 발바닥 보고 잡니까?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각방 써야 됩니까?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아까 알려드린 8개 방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부가 절대 자면 안 되는 방향은 딱 2군데잖아요. 2군데를 제외하고 이 6방향 중에서 두 분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정하셔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잠자는 머리 방향을 재시는 방법은요, 집안의 중심에서 재시는 게 아니고 각 방의 중심에서 재셔야 됩니다. 나침판을 각 방의 중심에서 허리 높이 정도에 이렇게 딱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머리 두는 방향을 딱 정하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혹시 이 영상을 바탕으로 가구를 재배치하실 분들은 가장 중요한 침대를 먼저 배치하시고 나머지 가구를 배치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구 배치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재물과 건강운을 불러오는 본명궁에 의한 침실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명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바뀌지 않는 선천 사주팔자가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본연의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개운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명궁입니다. 본명궁에는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먼저 목의 기운의 색상에는 나의 색상인 푸른색과 나를 도와주는 생하는 색상인 검정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에는 나의 색상인 붉은색과 나를 도와주는 푸른색이 있습니다. 토의 기운은 나의 색상인 노란 계열과 나를 도와주는 붉은색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내 본연의 색상이 흰색이고 나를 도와주는 색상이 노란 계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색상은 내 색상이 검정 계열이고 나를 도와주는 색상이 흰색 계열입니다. 이 5가지 기운을 바탕으로 각자의 본명궁에 맞는 나를 생해주는 색상으로 침실을 꾸미시면 됩니다. 먼저 나의 본명궁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본명궁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명궁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요건 입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력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먼저 남자 본명궁 계산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자, 남자는 10일에서 출생연수의 합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983년생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3을 모두 더하면 2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21이라는 숫자를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또 더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를 하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출생연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0일에서 이 합인 3을 빼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8은 토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여자 본명궁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에서 더하기 출생연수의 합을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1991년생 여자다.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을 합니다. 이러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20의 합을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또 더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0을 하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2라는 숫자는 출생연수의 합이 되는데요. 4 더하기 출생연수의 합, 다시 2를 더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6은 금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본명궁의 숫자를 구하다 보면 최종 숫자가 5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남자한테 5가 나왔다 그러면 남자는 2 토의 기운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8 토의 기운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나의 본명궁을 찾아보는 건데요. 자, 이 본명궁 숫자에서 3과 4가 나오면 그건 목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가 나오면 화의 기운입니다. 2와 8이 나오면 토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6과 7이 나오면 금의 기운입니다. 숫자 1이 나오면 수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찾은 본명궁의 색상으로 내 침실을 생하는 기운으로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에 활용을 하시냐면 벽지 색상, 그리고 이불 색상, 커튼 색상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벽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렇게 머리 두는 방향, 그쪽 한쪽 면만 나를 생하는 색상으로 도배를 하셔도 훨씬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부부 공통 색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셨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 국민이 재물과 건강을 모두 불러들이는 그런 침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밴드나 단톡방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